네, 오늘도 시장 이야기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의 시장 의견부터 좀 들어볼 텐데요. 상승 흐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양시장 0.6% 코스피 상승, 코스닥은 0.7% 상승입니다. 두 분의 시장 전망부터 확인해 볼까요? 뭘까요? 업입니다. 예, 업입니다. 업이어야죠. 이사님, 오늘 시장의 상승, 그러니까 사실 미국 시장은 뭐 부채한도 협상이다 뭐다 하면서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물론 빅테크 종목들은 잘 갔지만 지지부진한데 국내 증시는 좀 약간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뭐 국내 증시도 그동안 뭐 2차 전지가 힘을 내지 못하면서 시장 탄력도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4월 달부터 매수했던 반도체가 뭐 그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꾸준히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견인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제부터는 2차 전지도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일정 부분에 이제 코스닥 시장과 양 시장을 모두 이끌 수 있는 그런 대장주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점 자체가 일단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요소. 그 다음에 1340원을 넘어서 다시 한번 뭐 연고점을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봤던 환율도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1300을 10원대로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자체가 결국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외국인 스쿱에 의해서 그동안 계속 안 좋게 봤던 지수를 눌렀던 대형 IT 종목군들이 고개를 들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의 좀 분위기도 풀린 모습이고요. 오랜 가격 조정 이후에 고개를 들고 있는 이 2차 전지가 예전만큼의 체력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 추세 회복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에코프로의 시총이 뭐 20조가 넘어서도 강세를 보이는 날은 뭐 10%도 너무 쉽게 움직였던 게 그 강세장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네. 지금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런 강력한 상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의 회복을 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즉 주인공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 상승의 폭이 아주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우리 김치버핏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국내 지수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직 오를 자리가 남아있으니 오른 거죠. 올랐다? 언제든 다시 하락할 터인디라는 뭔가 처음에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했다가 막판에는 좀 약간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좀 힘이 빠집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에 의미를 어떻게 좀 부여하고 계신가요? 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네. 뭐 좀 약간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쪽까지 같이 상승력이 나와주면서 양시장이 네.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반도체가 움직이면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재고 쪽에 대한 부분에서만 좀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DDR5라든지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은 뭐 나쁜 흐름들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사실 조금 더 그쪽에 대한 시선이 좀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환기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좀 붙어주고 있는 것이 반도체에 조금 상승력이 나오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미국장에서도 기술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조금 유지가 되고 있고, 뭐 금리 부분도 일정 부분 좀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황이 흘러가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더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일부 상승할 수 있는 룸 자체는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도 일단은 이 반도체에 대한 이런 턴어라운드 부분이 정말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시점이 되어야 상당히 좀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룸 자체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조금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 있는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네. 좀 폭발적으로 뚫어주려면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전에 2차 전지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을 때 뭐 코스피가 13조, 코스닥이 16조 뭐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그 정도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많이 좀 축소가 되고 그쵸. 있는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이 붙게 되면 지금의 상승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 거래량은 어떻게 하면 돌아오는 걸까에 대한 갑자기 궁금증이 생깁니다. 시장이 좋으면 돌아오겠죠.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확신이 생겨야 되고 새 돈이 많이 들어야 되겠죠. 네.
근데 새 돈이 지금 들어올 가능성은 뭐 낮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신용도 좀 안 좋아지고 있고 네.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유동성을 제한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새 돈이 강하게 들어오긴 어렵습니다. 뭐 다른 자산에서 크게 돈을 벌고 이동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새 돈이 유입되지 않으면 거래가 대폭 증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2차 전지가 됐든 아니면 반도체가 됐든 어떤 특정 업종으로 거래가 집중되면서 소위 쏠림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수밖에 없는데 아까 뭐 이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지금 V자형 반등이다라고 확신하기 어렵고 2차 전지도 지금 뭐 가격 조정 끝나서 바로 V자형 반등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국면이니까 현재 정도의 상승률, 현재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는 것이다. 즉 시장에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거래 대금이 좀 집중되는 섹터는 어제 반도체, 오늘은 2차 전지입니다. 사실 어제도 2차 전지가 좀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긴 했는데 오늘의 상승을 일단 우리는 업으로 좋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약간 단기적인 상승으로 봐야 하는지 두 분의 의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팻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왜 안 드셨어요? 안 보이는데요? 네. 네. 아, 두 분 모두 X, 제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X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네네. 왜요? 2차 전지.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하고 네. 좋은 거는 많이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연초부터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섹터가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정도로 상승력이 크게 나왔던 종목군들이 아무리 산업이 좋다고 해도 뭐 한 2주, 3주 조정 나오고 끝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사실 상승으로 벌 수 있는 퍼센테이지보다는 조정 나왔을 때 좀 부담감이 더 클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섹터, 그러니까 특히나 주도주로 부각이 됐었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뭐 기업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좀 룸 자체가 많이 높아져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평선들이 조금 더 마련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더 필요하다라고, 그게 이제 뭐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2차 전지에서 사실 뭐 바인더 계획이라든지 긍정적인 이벤트들은 이미 다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고, 지금 시점에서 이게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에 알려져 있는 이런 계약들을 제외한 또 다른 뭔가 큰 규모의 수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큰 기업들끼리 이제 다시 합작을 더 하면서 보다 더 뭔가 추가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런 굵직한 이슈가 좀 터져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위치 에너지가 높은 쪽은 좀 보수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낮아 있는 쪽에서 사실 부각을 못 받았던 종목군들은 뭐 분할 매수로도 충분히 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종희 이사님은. 네, 뭐 스쿠베에 의해서 언제든지 뭐 주가의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의 상승 자체가 조금 전에 하창원 본부장이 얘기했던 대로 왜 나왔는가를 보시면 지금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생각보다 빠르고 거기다가 이제 더 주목했던 것은 수주도 더 빠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뭐 10년치일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고점을 모르고 계속 올라갔던 거고요. 거기에 네. 이제 강력한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갔던 건데, 이쪽에 거래 대금이 예전만큼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시장 에너지가 붙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종가까지 보고 어느 정도 에너지가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늘어나는지는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정도의 에너지로는 다시 V자형의 반등, 전 고점 넘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정도의 체력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에는 실적이 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앞단에서의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량 이런 것들이 속도가 조금만 줄어도, 총량 자체는 증가하더라도 속도가 조금만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반등은 그냥 뭐 기술적 반등, 네. 말씀해 주셨던 기간 조정으로 가기 위한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든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 이해해 보시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가 질문은
못 드리겠습니다. 원래 2차전지 그럼 뭐 대형주 중에서 대장주는 오늘 잘 오른 LG 에너지 솔루션입니까? 또 여쭤봐야 되고 지금 산다면 어떤 종목 사야 되죠? 라는 그런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두 분 모두 약간 보수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2차전지주에 이전 가치 또다시 수급이 붙는다, 다시 붙는 상황들이 연출된다면 그때는 지금과는 또 다른 스탠스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업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산업은 저는 성장기 초임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해당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이전 고점도 갱신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쏠렸던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적들로 확인을 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이지만 일단은 바닥권에서 정말 엄청나게 한 2, 3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부분에서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산업이 변화가 되고 뭔가 계약이 매일매일 뭐 엄청 조단위가 갱신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뭐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뭐 지금도 사실 너무 좋고 이런 추가적인 계약이 매일매일 갱신된다라는 관점이 컸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이 높으면 높았지 사실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이제 시장에서의 시각도 약간은 좀 변화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 시각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네, 2차 전지주 얘기할 때 저희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이런 얘기도 하지만 대형주 가운데 LG화학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차 전지를 볼 거면 차라리 LG화학을 보라고 했었던 우리 김종희 이사님의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LG화학도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상승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여전히 LG화학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시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주가의 탄력은 뭐 당연히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더 강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뭐 투자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LG화학을 가장 선도해 놓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LG화학. 그러니까 2차 전지 외에도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있을 법한 종목으로 대형주 골라본다면 LG화학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2차 전지주 이야기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페라이트입니다.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오늘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또 이 관련된 섹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두 분의 OX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하나, 둘, 셋. 네. XO 의견 엇갈렸습니다. 긍정적이다라고 함은 어떻게 단기적인 우리가 시세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다 보시는 겁니까? 단기적으로만 조금 동그라미입니다. 단기적으로? 네, 사실 이제 엔진 쪽으로 이제 테슬라에서 페라이트에 대한 이 돌을 던졌죠. 네. 이제 전환을 하겠다, 히토류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이제 페라이트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었는데요. 사실 일부 시세가 이제 대량 시세가 분출이 됐고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한 40% 정도 눌림 현상이 나온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이런 페라이트 쪽에서의 좀 수급이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기술적으로도 사실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일단 동그라미를 좀 드렸고요. 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이유가 이제 뭐 자석의 세기라든지 뭐 충분히 대체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뭐 당장 히토류를 제외를 해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를 본다라고 한다면 해당 이슈로 사실 뭔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런 실적이 증가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슈적인 부분에서의 좀 접근을 해보시라는 관점에서 일단 동그라미를 드렸고 네. 또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기술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의견을 드렸다는 점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X 의견 주셨던 우리 김종희 이사님은 단기적인 이런 급등을 좀 따라가기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뭐 페라이트 쪽에서 좀 네, 원래 제 성향상 뭐 이렇게 단기 급등하는 종목을 뭐 선호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술적으로 지금 살펴봤을 때 페라이트와 이 히토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고찰이 필요한 거죠. 결국 연구 자석 때문이거든요. 네. 연구 자석은 왜 필요하냐? 결국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하면서 지금 그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모터 안에는 자석이 항상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기본 자석보다는 연구 자석으로 쓰는 것이 몇 배의 더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 효과가 있어서 결국은 히토류를 쓰는 거죠. 그 연구 자석을 만드는 원료가 뭐 네오디뮴을 비롯한 그런 히토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페라이트가 대체할 수 있느냐? 단연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테슬라가 뭐 그런 쪽으로 가서 개발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있을까? 테슬라 지금까지 쭉 몇 년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시간을 주면 언젠간 하죠. 다만 예정된 기간 안에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네. 여전히 이 페라이트 관련돼서도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기술이 개발되어 있거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보시면 뭐 페라이트 코어를 만들고 있는 사마그룹주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정말 관련주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조금 의심스러운 종목군들도 많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네. 트레이딩 정도에 그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차 전지 페라이트 뭐 다 묶어서 결론은 전기차 관련해서의 여러분 두 분의 의견은 과연 업일지 다운일지 궁금한데요. OX팬만 일단 들어주시고요. 전기차 관련한 투자는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왜 또 X예요? 전기차 관련돼서 계속 동일한 말씀을 전기차 관련해서 네, 드리지 않았나요? 기아 뭐 이런 거. 저는 하반기에 자동차 판매량에 대해서도 조금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5월 달까지, 6월 달까지는 아마 판매량이 YOY로 봤을 때 대거 증가할 건데 네. 지금은 YOY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하반기부터는 MOM, QOQ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 YOY도 제가 보기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 전기차 과연 뭐 잘 팔릴까? 지금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사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관련주, 부품주, 많이 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전부 동일한 시각이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먼저 따라가면서 팔 필요는 없겠지만 네. 지금 뭐 신규 매수한다든지 비중을 더한다든지 뭐 이건 저는 뭐 적절한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박하시죠. 네, 뭐 일단은 양쪽의 의견은 다 중요하다고 그쵸. 보고 있기 때문에 반박이라기보다는 일단 저는 산업의 성장 초기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예상보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결과치들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다 좀 폭발적인 좀 기대감을 가졌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출하량을 보게 되시더라도 국내라든지 해외 부분 사실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보다 워낙 잘 나왔고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잘 나왔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보다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감은 커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산업의 성장 초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단기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정도 물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당 산업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뭐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왜냐면 사실 이제 이런 그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바다에서도 LNG선 같은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뭐 지상에서는 뭐 저는 전기차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연 친환경적일까를 떠나서 일단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인 상승력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일단 네. 전체적인 시각은 동그라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랑 맥락이 저도 똑같습니다. 너무 위치 에너지가 높아 있는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시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뭐 LG화학 같은 종목도 사실 크게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각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 아랫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 좀 매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섹터별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은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한 내용들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엇갈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취합하셔서 투자에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 몇 가지를 볼 텐데 먼저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의 주가는 어제부터 오늘장에서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수혜주다라는 것이 그 배경인데 맞습니까? 네, 일단 뭐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돈을 누구한테 받죠?
우크라이나가 과연 뭐 채권 발행하면 좋은 가격에 채권 발행해서 우리한테 돈을 잘 줄 수 있을까요? 과거 이라크 재건에 들어갔다가 1조 원 물린 하나건설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나라 업체가 얼마나 뛰어들지 여부도 저는 뭐 굉장히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옆에서 지금 줄 서고 침 흘리고 있는 유럽 업체들이 그렇게 많은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가서 얼마만큼의 수주를 따올 수 있을까도 일단은 조금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네. 수주를 실제로 따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거둘 수 있을까는 더 이제 물음표인 거죠. 그래서 지금 테마 형태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펀더멘탈로 연결돼서 매출이 급증하고 향후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느냐? 이거 알 수 없고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더더욱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테마주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뭐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이들 종목의 확신을 가지고 뭔가 접근하시는 것은 네. 뭐 네옴시티 관련주에 접근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삼부토건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종목 보려고요. 네, 다음 종목 보시면 될 것 다음 같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이 된 것 같고요. 오늘 휴맥스도 장 초반에 19%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6%까지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급등했던 그 배경이 뭘까요? 사실 이제 그 인프라가 먼저 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네, 근데 이제 충전 쪽이 사실 좀 아직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차량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월등히 더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양극재보다도 훨씬 더 먼저 사실 충전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일단 후발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수급 쏠림에 따라서 급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만큼 차익이 많이 나오면서 연속성 있는 상승력이 나오긴 좀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만 사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각 자체가 충전 인프라 쪽으로의 정말 대세적인 시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이 종목 특성상 굉장히 많은 윗꼬리들이 발생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정도로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적인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